최근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의원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고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즉각 국회의장직에서 사퇴하라! 경호원님도 불러, 경호원님. 국회의장도 같이 사퇴하고 나서대. 카메라 들어와. 네, 들어가시죠. 누구야, 지금? 의장님이 하는 잠깐만. 아, 장비. 기자분들 장비를 하세요. 어디다 술을 대? 아니 술 먹고 이게 말이야. 어디다 술을 대? 최근 국회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추경 처리 급하다. 의사봉을 넘겨라!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다 어렵게 피눈물나게 선거 치르고 당선되어 온 국민의 대표들이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존중돼야 될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왜 국회의장을 못 만납니까? 국회를 계속 파행으로 이끌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장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둡니다, 여러분.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부터 오늘 오후 잠시 전까지의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쭉 엮어봤습니다. 유영걸 대표, 지금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 당대표, 원내대표 의장실 밖 복도에서 연좌농성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렇죠. 예. 국회의장 만남 면담하자. 예. 그리고 사과해라. 그리고 사회봉을 그 국회 부의장한테 넘겨라. 사회권을 넘겨라. 예, 넘겨라. 예. 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국회의장은 지금 뭐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죠. 예. 그러고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저 정기국회 20대 첫 정기국회 첫날에 국회의장 개회사 때문에 저렇게 추경 예산도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가 저렇게 파행으로 치달으니까 여당이 야당처럼 행동하고 야당은 또 여당처럼 행동하고 어떻게 국민은 좀 가운데 없는지 예. 그리고 또 정 국회의장도 저는 뭐 그렇게 잘한 거로는 안 봐요. 선수와 심판의 역할이 있잖아요. 예. 국회의장 사실 심판이거든요. 당에서 빠져나와서 당적을 없앴잖아요. 예. 그 중립적인 위치에서 큰 형처럼 이렇게 여야를 중재하고 타협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감독이 심판이 선수 쪽에 서서 한쪽 편을 좀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좋은 생각이 안 들고 또 한쪽에서는 또 같은 표현이라도 어제 얘기한 게 우병우 민정수석 저는 뭐 그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것도 좀 여야가 대치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드 쪽은 좀 물론 뭐 사드를 직접적으로 겨냥은 안 했어요. 예. 제재보다도 대화가 앞서야 된다. 뭐 원론적인 얘기는 했지만은 국회의장이 너무 좀 은유적으로 좀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너무 직접적으로 디테일하게 나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작년 6월에 배신자 국민들이 심판해달라고 하고 또 요전에는 민정수석 나올 때는 소명의식을 갖고 버텨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너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디테일한 것까지 얘기했거든요. 예. 그 국회의장도 정세균 의장도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좀 얘기하다 보니까 예. 너무 파행으로 좀 간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저는 더 나쁘게 본 건 새누리당이 더 나쁘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여야가 싸워도 국회는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죠. 예. 여당이 그래도 대주주인데 기업으로 말하면 대주주인데 저렇게 국회까지 저렇게 파행시키고 하는 거는 좀 모양이 좋지 않다. 더 나쁜 거는 정세균 국회의장보다 더 나쁜 건 난 새누리당 의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20대 국회가 되면 뭔가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했었고 그렇게 투표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80여 명이 한밤중에 의장실을
거의 쳐들어갔습니다. 아까 영상을 그러니까요. 보면. 어젯밤 11시에서 새벽 1시라고 그러는데 아까 물론 확인은 안 되지만 예. 아까 발언한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술 먹고 왔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건 예, 모르겠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현장이 없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은 밤에 가서 저녁 먹으면 술 먹고 나서 취중에 와서 지금 또 행패를 부리는 거잖아요. 예. 저런 형태의 모습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실망하겠나. 20대 국회들은 지난번 이 사건 있기에 교문위에서도 얼마나 또 싸웠습니까? 막말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엄청나게 뭐 서로 막 막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19대가 잘못된 국회라고 얘기하고 20대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그거 안 하겠다고 다 다짐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며칠 지나지도 않고 이제 국회 개원하는 마당에 저렇게 뭐 싸우고 욕하고 또 국회의장한테 물론 국회의장한테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세균맨이라는 등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언어의 행동인지는 좀 돌아보셔야 되고요. 예. 항의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 뭐 아까 그 한성규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자들 들어와 찍어 하면서 막 막고 있는 경호원들 다 뭐 멱살 잡고 이러면서 예. 들어오게 하면서 찍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정상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 예. 경호원 멱살까지 잡는 저런 의원이 그럼 자기를 경호원들이 자기도 보호해 줄 텐데 그런 사람 멱살 잡겠습니까? 예. 저런 식의 행동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큰 실망과 또는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만들어줄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과정에서 지금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실 경호원은 멱살을 잡았고 지금 김성태 의원은 고성과 뭐 삿대질이 난무했었고 저 장면 자체가 조금 국민들에게 구태죠, 구태. 심지어는 술 드시고 방문하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눈을 버리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새누리당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좀 과하게 예. 과민 반응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결국 여권, 보수 세력의 지지 결집을 지금 시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근래 우병우 수석의 어떤 사퇴 부분 관련해서도 여권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립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보수 예. 언론과 여당 뭐 국회의원 청와대 사이에 약간의 그런 분열 조짐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이것을 과민 반응해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야의 대립구도를 선명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들한테 뭐 다시 한번 이렇게 결집하고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부분을 크게 이슈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전략적인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술 먹고 오밤중에 수십 명이 고성하고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여전히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에 대해 비해서 달라진 게 없구나. 그렇죠. 얼마나 더 20대 국회에 실망을 해야 될까. 그런 상실감, 그 좌절감을 주기 때문에 예.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겠지만 국민들 머리에 남는 건 이 광경만 그렇죠.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당에서 물론 이 새누리당이 이런 거 과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정세균 의장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좀 그 발언 자체를 두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예. 이제 의장 입장이라면 좀 은유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있어요.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 그거 자체가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장이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야당 출신이긴 하지만 의장이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표현해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에 국민들의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그거를 지지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대권 행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죠. 예. 이제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여야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조잖아요. 이 구조에서 박원순 시장이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본인의 대권 행보를 일정 부분 정치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 그것이 선명하게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유권자들 또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으로부터 지지층에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정치적 행위, 고도의. 그것이 결국은 본인의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야당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주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실망감들을 일정 부분 본인에게 모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는 새누리당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난하지만 그 말 자체를 완벽하게 옹호할 수는 없는 처지인데 오히려 장외에서는 조금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그렇죠. 예. 새누리당이 하여튼 무슨 선택을 하든지 지금 교문위도 지금 파행이거든요. 예. 교문위도 인사청문회 조윤선 장관께 그 채택이 해버렸잖아요. 야당이. 단독으로 됐죠. 교문위도 안 가고 상임위도 안 가고 국회 본회의도 안 가고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새누리당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부부싸움 할 때 한쪽이 냄비 깼다고 나머지 한쪽이 그냥 밥솥 깨고 에어컨 깨고 자동차까지 다 부시는 그런 거랑 똑같죠. 그래도 예. 집안은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엔 그거는 좀 새누리당이 좀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는
좀 신경 좀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각 당 대표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대선이죠. 순전히 그야말로 대권병, 완전히 이건 대권병 이외에 다른 걸로 절대 해석이 될 수 없는 그야말로 아주 중증의 대권병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러한 초유의 헌정사상 초유의 이러한 국회의장의 도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상 초유로 여당이 퇴장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더 과거는 어젯밤 야심한 시간에 국회의장실에 항의 농성한 항의 방문한 의원들이 일부는 음주를 하고 고성을 지른 것은 대단히 여당답지 못하고 역시 야당 연습하는구나. 그럼 지금 박지원 위원장 말처럼 여당이 초유로 나가버리고요. 야당이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주도권 자체가 야당 쪽에 있었다는 그렇죠. 걸 국회 보여주는 어쨌든 여소야대라고 하는 국면 자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발언 중에 여당이 야당 연습하고 있다는 말은 결국 다음 대권에 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결국 이제 국회가 이렇게 협치가 안 되면 안 되는 구조예요. 물론 여당이지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야당이 협력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거 자체가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협력해서 어쨌든 국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선적해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들을 풀고 또 법도 통과시키고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펼쳐야 될 텐데 사실은 뭐 이정현 대표는 야당이 대권병 걸렸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손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 여당 입장 여당도 대권병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결국은 자기들 결집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양쪽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요. 그거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는 거지 저런 식으로 밤중에 찾아가서 국회의장실을 막 점거하고 또 막 협박하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해결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새누리당도 좀 깨달으셔서 저런 행동들을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뭐 문제가 있는 거에서 자기가 불만을 제기하는 것처럼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러나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럴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나오면 새누리당도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런 과격한 행위, 막말, 고성, 음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민들이 볼 때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동방경제포럼 G20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전에 이제 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푸틴, 시진핑, 오바마 대통령, 그러니까 한중, 러 정상들과 잇따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드, 북핵 외교가 아무래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 순방이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순방인 것 같은데 글쎄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올지도 좀 궁금합니다. 손 변호사님 마지막 하나 주호영 의원이요. 어제 저렇게 막 여야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사진 개원식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주호영 의원만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새누리당 의원들 다 불참했거든요. 머쓱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것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 긴급 의총이 있었는데 주호영 의원 측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나 몰라서 참석을 했다. 내가 긴급 의총이 있었다는 거 알았으면 저 자리에 가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가보니 심재철, 김재경 의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세 분 제대로 연락받지 못하는 이 세 분 속으로 좀 서운할 겁니다. 아니, 긴급 의총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 좀 해주지. 글쎄 어떻게 연락이 안 갔을까요? 네, 뭐 정치적인 의도는 없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네, 해프닝이라지만 좌우 이렇게 보면 새누리당이 그래도 제일 의원수가 많은데 그 정당에서 몇 명 없는데 분위기는 금방 알 텐데 그걸 뭐 모를 수가 없죠. 그냥 이유를 설명한 거라고 봐야죠. 주호영 의원이 탈당하고 공천 못 받을 때의 감정이 아직까지 완전히 지쳐지지 않은 거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참했는데 주호영 의원 참석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고 오겠습니다.